네, 재벌 3세가 또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SK, 현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CJ그룹의 장남이 걸린 건데요.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마약을 들여오다가 공항 세관에서 이제 검사하다가 그냥 걸린 거예요. 네네. 이게 누굽니까? 그 이선호 부장이라고요. 네. CJ그룹의 부장인데 사실은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장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맹희 회장이 장남이고 그렇죠. 이맹희 회장의 장남이 이재현 CJ 회장이고 이재현 회장이 일남일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인 이선호 부장이 요번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전체 삼성가에서 장손이네요. 그렇죠. 네. 이병철 회장의 증손자, 장손입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부장이라고 했는데 네네. 나이가 좀 젊어요. 그러니까 199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90년생이 29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는 30살이고 네. 만으로 치면은 29살인데 대학 졸업하고 군대는 안 갔다 온 것 같고요. 2013년도에 CJ그룹에 입사를 해서 네. 15년부터 매년 승진을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15년의 대리, 16년의 과장, 네. 17년의 부장.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부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착착 경영권 승계를 네,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마약들이 왔습니까? 일단은 마약류 그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법에 따르면은 마약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마약, 이른바 진짜 마약.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네. 필로폰 같은 거 말하는 거고. 세 번째가 대마인데 요번에 들여온 게 대마류를 갖다가 들여왔습니다. 네. 대만은 대마관리법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네네. 다 통합해서 이게 하나요? 통합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 왔는데 그런데 조금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갖다 하면 대마를 마치 담배를 피듯이 관련형으로 해가지고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7년부터 새로운 종류의 대마류가 생겨났어요. 이번에 맞습니다. 적발된 게 그거죠? 그게 이제 카트리지인데 액상으로 된 카트리지. 전자담배 생각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액상 전자담배 같이. 네네. 그래서 이제 액상 카트리지를 뭐 수십 개를 갖다가 들여왔다라고 대량으로 하고, 넣거든요. 네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대마 그 캔디, 그다음에 대마 젤리까지 들여왔고, 그리고 또 추가로 밝혀진 게 뭐냐면 대마 흡연 기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기구까지도 아주 많이 들여온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지고 온 것, 운반했고 구입했고 한 부분은 네네. 인정이 된 거고요. 네네. 실제로 복용도 한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세관에 먼저 이제 세관에서 밝혀진 거거든요. 그럼 세관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그 공항이 인천이니까 네. 인천지검에 그다음에 이런 마약류 같은 경우는 강력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천지검 강력부로 이제 그 사건이 이첩이 됐는데 간이 검사를 했는데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네. 자, 액상 대마 카트리지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처음 들어본 게 아닌 것이 네네. 최근에 SK 그리고 현대가의 자재들도 똑같은 마약을 들여오다가 적발이 됐었단 말이죠. 이게 뭐 전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그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마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대마초를 피우면 냄새가 사실은 특유한 냄새가 나요. 독특한 예, 향기가 독특한 있다고 냄새가 그러죠. 나서 옆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 대마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마치 전자담배가 담배보다 담배 냄새가 훨씬 덜한 것처럼 네. 대마 냄새가 굉장히 덜하다고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액상이기 때문에 네.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환각 효과는 일반 대마초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1g당 뭐 한 5만 원부터 비싼 경우는 이제 더 농축이 잘 된 그런 거겠죠. 20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지만 금값보다도 액상 그 대마가 훨씬 더 비싸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고가의 마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 비교적.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그 전에 재벌가 회장 그 아들들이 적발이 됐었는데 네네. 그걸 뻔히 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공항에서 경찰이라든지 세관도 좀 이런 그 재벌가 자제들에 대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 검찰도 네네. 그렇고요. 네네. 일종의 홍보 효과도 좀 있을 것이고 네네. 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을 텐데 네. 이렇게 들여오는 걸 보면 일단 제가 뭐라고 해야 놀란 됩니까? 거는 그 양이 너무 많아요. 이게 그 세관에서 네.
이선호 씨가 재벌그룹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잡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암을 다 엑스레이 투시해서 검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액상으로 된 카트리지가 한꺼번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풀러봤더니 네. 거기에 이제 대마 액상이 많이 들어있고 옆에 무슨 뭐 캔디 젤리 같은 거 봤더니 대마 캔디, 대마 젤리고. 그래서 이게 수사를 더 해봐야지 나오겠지만 과연 이렇게 대담하게 굉장히 들여오는 대담한 게 거 어떻게 보면 허술한 거고요. 그렇죠. 네. 이게 처음에 이렇게 했을까? 여러 번 있는 것 혹시 아닐까? 그런 의심까지도 사실 들게 됩니다. 이렇게 재벌 3세들이 이렇게 마약에 뭐 그전에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네. 손쉽게 네. 해외에서 마약에 손대는 그런 배경 같은 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제가 재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돈이 많아서 재밌는 게 그런 건가요? 없고 돈은 많고 일은 없고 재밌는 거는 다 해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대마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의료용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비의료용 또는 오락용이라고 하는데 대마초 같은 경우는 마약 중에서 그러한 그 중독성 같은 것들이 네.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점차 이제 합법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는 특히 그렇죠.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캐나다는 전역이 이제 합법화가 됐고 네. 제가 그 콜로라도 덴버에 출장을 갔더니 덴버도 그 합법화가 돼 있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주죠. 네네, 콜로라도 주가.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도 그 합법화가 됐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재벌 2세나 그런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가가지고 쉽게 접근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번 호기심에 딱 해보고 해보니까 또 별거 아니네. 이런 상황에서 뭐 한번 좀 들여와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여오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에서 살 때는 합법이니까 별 네네.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될 텐데 네. 문제는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또 피인 게 우리나라에서 적발이 되면 네네. 그것도 처벌이 되는 거죠. 처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변명을 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변명을 하는 게 네. 아니 난 합법적인 국가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줄 몰랐다. 법령의 착오라고 하는데 네. 법령의 착오가 있을 때는 정당한 그 사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데 우리나라 그 대법원이나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갖다가 받는다. 이런 판례가 확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네네. 외국에서는 합법이고 피우는 것도 합법이다. 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막 콜로라도 덴버 말씀하셨는데 네네. 덴버에서 내가 사서 폈고 네네. 그게 한 달 있다가 국내에 들어왔다. 네.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대마 성분이 나왔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네네.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형법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네. 한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갖다가 받거든요. 그래서 한국법에 따르면 대마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네. 의료용이고 이것이 식약처장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대마초를 갖다 피우면 반드시 처벌을 갖다 받거든요. 그게 뭐 미국에 가서 피웠던 뭐 캐나다에 가서 피웠던 네덜란드에 가서 피웠던 어쨌든 상관없이 그건 처벌받는 건데 사람들이 이것을 좀 허술하게 생각을 갖다가 하다가 나중에 그 형사적으로 전과자가 될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우리나라 마약 당국, 사법 당국이 마약 사범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다 이런 네네.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선호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을 수입을 해왔고 본인도 복용까지 했는데 네네. 지금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불구속 상태로 지금 수사를 받는다는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SK나 네. 현대 이제 정주영 회장 손자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구속이 됐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대마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형량이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이러한 대마초 같은 것들은 대마류 같은 것들을 수입하면 네. 형량이 굉장히 세요. 단순히 소지하거나 이렇게 흡입하거나 이랬을 때는 본인용이냐 네. 판매용이냐 이게 네네. 구분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 수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구속하지 않고 체포하지 않고 집으로 일단 귀가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례적이다. 이례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혁진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